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이사 두 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이야기 전에 올림픽 한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도 좀 나눠보죠. 어떻게 지금 10대들의 활약들이 아주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기 재밌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챙겨보진 못하고 네. 있는데 그 반효진 선수, 사격 선수죠. 공기 소총. 네, 공기 소총. 2007년생인데 이게 또 0.1점 차이로 네. 또 그리고 100번째 금메달 네.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무 멋져요. 저도 과거에 또 스포츠인 출신으로서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예. e스포츠로 e스포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다들 대단하다. 네. 저는 이루지 못한 꿈을 네. 또 이렇게 이루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꼭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음흠. 그 땀의 그 그렇죠. 값어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어떤 경기, 어떤 선수 뭐 지금 유심히 대한민국의 보십니까? 위상을 예. 좀 세계적으로 드높이고 있어서 우리 선수들 너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그 양궁 남자 단체전을 굉장히 어제죠. 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그 이우석 선수가 아, 뭐 쏘면 그냥 다 10점이에요. 대단해요. 그 볼링으로 치면은 했다면 스트라이크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요. 비슷한 건데 너무 어려운 일들을 제일 먼저 쏘면서 긴장도 네, 많이 될 너무 텐데 네. 너무 멋있었고 우리 김재덕 선수랑 우리 김우진 선수까지 다 잘했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일본하고도 8강 했던가 그것도 제가 봤었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안 되지만 한 발 덜 쏘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그 생각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고요. 뭐 어쨌든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한국 여자 양궁은 좀 잘했지만 남자 양궁 단체는 약간 좀 이게 될까 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생각하는 족족 금메달 따주고 우리 목표가 5개라 그런데 5개를 벌써 이뤘어요. 그렇죠. 목표를 빨리 이루고 종합 한때 1위까지 갔다가 지금 종합 5위던데 어쨌든 우리 국내 정치권 소식은 좀 재미는 없는데 이 파리 올림픽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요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은 네. 게 결과에는 너무 저는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번에 뭐 메달 따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못 따신 분들도 저는 다 너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총, 칼, 활 요쪽에서 또 성적이 좋아서 진짜. 전투의 민족이라고 또. 총 칼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때리고 네. 던지고 네. 맺히고 이런 게 우리 잘해요. 잘합니다. 아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고구려 아닙니까 이거? 궁예. 그리고 궁예 죄송합니다. 주먹. 주먹. 이성계 뭐 네. 이런 아닙니까? 그 공으로 하는 것도 잘해요. 예, 우리나라. 공도 잘합니다. 잘합니다. 네. 다 잘합니다. 다 잘. 음. 요즘 또 수영도 잘해요. 수영도 동메달 따지 않습니까? 네. 다 잘합니다. 정치만 잘하면 이제. 정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 얘기 또 해야 됩니다. 가장 씁쓸합니다. 예. 네. 갑자기 말이 탁 말문이 막혀버리는데 자 필리버스터. 저는 좀 놀랍게 필리버스터 보면서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필리버스터 하는데 박선은 의원이 아마 필리버스터 할 땐가 네. 다 나가버려가지고 네. 없어서 국회의장이 이럴 바야 뭐라 하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 두세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 때는 좀 많을 텐데 일단 필리버스터 뭐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또 뭐 어차피 수순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제2요구권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려는 목적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워낙 그 내공도 깊으신 분이라 네. 이제 그런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요런 차원에서 원래 했었던 건데 취지가 많이 무색해질 만큼 그러니까 애초에 저들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여준 걸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돼서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던 유상범 의원도 네. 오히려 망신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한 국힘에서 애초에 필리버스터라는 걸 일단 해야 되니까 했는데 네. 뭐 사실 할 수 있는 얘기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냥 뭐 줄줄 읽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퇴장해버리는 그런 당연한 수순을 밟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시간적으로는 뭐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건 뭐냐면 정말 소수 정당이 뭔가 입법 그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그걸 조금 막는 그 효과인데 지금 보면 어차피 거부권 행사가 거의 예정돼 있고 어차피 법 통과 안 돼요. 시간만
24시간 좀 더 끄는 효과거든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국회의장이 지적했다시피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네. 없어요. 그 자리에. 네. 다 자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 노래방이랑 비슷한 거죠. 혼자 노래방이고 아, 그러니까. 혼자 동전 더 넣고 감동받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네.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아, 우리가 그렇죠. 보고 있는 소수자 보호 그리고 뭐 관용 이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여론전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은 통과시키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의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니까 내용도 남는 것도 없고 와가지고 뭐 그냥 법조문 읽고 판결문 읽고 그냥 이런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에 기록 세웠던데. 예,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고생은 했겠습니다만은 뭐 윤희숙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깼다. 그 무슨 뭐 기록 깬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내용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완전히 국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제 올림픽 예. 시즌이니까 예. 본인들도 그런 기록 경쟁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지. 예.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거기 가서 막 그 해설했었나요? 아하. 욕 많이 먹고 있던데. 사격 아닙니까, 진정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설을 뭐 가까워가지고 했다. 아 이제 정치 무보수로 그만둔 했다. 겁니까? 아니,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인데 왜 해설을 한다는 그- 거예요? 그래서 나 세트로 무보수로 했는데 왜 또 딴지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예상대로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고요.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탄핵 절차를 또 추진할까요? 민주당은? 근데 저는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고요. 또 더더군다나 국정 운영이 무슨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관철시키겠다. 네. 지금 이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왜 3달 만에 도망갔고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 만에 도망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빵을 그렇게 많이 드셨던 푸드파이터를 네. 지금 이렇게 푸드파이터입니까? 아, 푸드파이터 와인도 좋아하시면.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방통위에 위법한 2인 체제를 네. 가지고 또 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쓸 것이 지금 명약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률 용어로 쓰자면은 지금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네, 제대로 네. 잘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전 이쯤 가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아무 일도 안 했지만은 가서 할 일이 뻔히 예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불이 날 게 뻔히 예상이 되면 가서 진압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 탄핵 소추권을 발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굴복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는 3번 우리가 3세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는 탄핵 소추를 이제는 검토할 때가 그럼 되는 이거 것이다. 자체가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전 책임을 하셨어요. 물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저 뭐 강행처리라고 예. 계속 그 국힘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방통위 자체도 지금 막장이잖아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자기네들이 떼쓰기 하면서 막아놓고 이걸 마치 민주당에서 또 입법 독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에 전 전혀 공감을 할 수 없고요. 네. 특히 저 방통위 아까 뭐 빵 얘기해 주셨지만 빵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 뉴라이트 사상 네. 지금 이게 진짜 끔찍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사도광산 관련해서 네. 일본 기시다라든지 일본 극우 측에서 굉장히 신나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동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오히려 명분 떡밥만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진 그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을 어떤 식으로 그 방통 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갈지를 너무 뻔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 말씀하셨듯이 탄핵 수순으로 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이제 이진수까지 탄핵을 걸었는데 또 반복되면 전 탄핵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과거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경제 무능만 가지고도 탄핵 넣었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반문명적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요. 우리 헌법 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면. 네. 그럼 헌법과 법률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방치하는 게 헌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오히려 탄핵 소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이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저는 전 국민적 헌법 수호에 해당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대통령 또 집권 여당 편을 뭐 여당이니까 그쪽 편을 드는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진수 후보자 탄핵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도 그렇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는 상황입니다. 자, 또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이것도 지금 뭐 폐기됐죠. 폐기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별 얘기가 없으니까 야당에서는 대신 좀 발의해 줄게 우리가 해줄까? 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네. 다 뭐 예상을 하셨듯이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마치 본인이 무슨 반윤인 것처럼 언론에서 띄워졌었지만 실상은 사실 전혀 그런 기대감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말장난을 했다가 뭐 이번에 용산에 그 갔다 와서 좀 조인트를 까인 건지 네. 아무튼 전혀 그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라 보고요. 지금 사실 최혜병 특검 이게 쭉 흘러가던 과정에 네. 어제 그 경찰판 또 박정훈 대령으로 네. 보는 그 백혜룡 경정 그렇죠. 지금 이것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들여다보면 결국엔 또 여기서 이종호 녹취에 나왔던 네. 그 조경모관 조병로인가요? 네, 경무관. 조병로. 그 네. 경무관도 나왔고, 그러니까 또 결국 여기서 또 김건희가 나오냐. 지금 네. 이런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진숙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그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법이 항상 보면 김건희 여사랑 뭔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침묵하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할 의지가 없고 아.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저지하는 대안으로서의 수단으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이미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게 뭐 대신 발의하겠다 전 이런 주장을 아마 개혁신당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조롱의 수단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렇게 하면은 뭐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건데 네. 제3자 특검의 문제점을 저는 여러 차례 지적했거든요. 결국 이 특검이라는 것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힘이 실린 중립적인 독립적인 특검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돌아가신 최혜병이나 그 유족들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조롱하는 가벼운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네. 특검은요. 전 이렇게 봅니다. 야당 추천의 특검은 전 유지해야 된다. 저 이거 기본적 전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협상하면 안 되고요. 다만 민주당이 다 주도해서 한다라는 비판을 감안해서 네. 전 야당 추천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 드리고 있고 하나만 더 아이디어를 공유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직과 현직 시절을 좀 나눠가지고요. 아. 현직 시절에 대한 것은 전 야당 추천, 이 협의체까지는 양보를 하되 일관되게 좀 밀어붙여야 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안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만 저는 분리를 해서 3자 특검을 던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구성은 가능하겠지만은 본질을 뒤흔드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국회 가서 그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이제 출구에 예 아주 의사당 앞에 출구에 있다 보니까 잘 들어도 하시겠죠. 아주 강하게 뭔가 국회의원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네. 찐 보수 정치인이고요. 네 맞아요. 이런 다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네.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봅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해야죠. 그거를 무슨 제3자가 한다? 뭐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마치면서 많은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민주당이 그 여론조성팀, 댓글팀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 고발 내용은 또 뭐며 만약 고발되게 되면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네. 뭐 이제 저도 그 기사 나오는 걸 좀 네. 보면서 따라가는 중인데 공직선거법, 네. 그리고 뭐 직권남용, 아하. 그리고 업무방해 이걸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게 계속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또 이걸 막 공작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네. 다들 아시는 그 장해찬 씨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 예. 네.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자기네들 좀 조금만 쑤신다 싶으면 네. 아, 그 다 좌파 공작이 되려는데 그 이제 그 세계관 되려면 장해찬 씨가 좌파가 되는 겁니다.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대충 미루다가 결국엔 그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용산에 갔다 와가지고 결국 지금 이렇게 뭐 사실 속내는 원래부터 똑같았겠지만 아무튼 표면상으로도 한동훈 특검법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반윤인 척하다가 또 결국에는 바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래 되면 한동훈 대표도 뭐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즉 김건희 여사 제3자 장소 비공개 소환 가지고도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지금 차오를 지경인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가 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사건이요? 네.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네. 화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다 네. 그분들 다 유죄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폭행까지 당하면서 얻어낸 그 특검법이 드루킹 특검이고 또 여기도 야당 추천을 했던 특검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관련자들 다 처벌을 유죄로 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댓글팀을 운영했다?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자꾸 지금 자발적 댓글 갖고 이러는데 누가 자발적 댓글 갖고 뭐라 그럽니까? 댓글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여론 조작에 간섭했다 내지는 보고를 장해찬 전 받았다. 최고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규명해보자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업무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자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개인 돈으로 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나라 돈 갖고 했으면 국고손실, 그리고 직권남용죄도 공무원 신분이면 따라붙는 그렇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원석 총장이 수사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수사 촉구를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부득이하게 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양문석 의원이 분석한 것 따르면 여러 개의 글들이 반복해서 오탈자까지 반복해서 네. 그걸 찾아냈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한동훈 팀들은 김건희 여사도 막 비판하고 막 네. 욕설 비슷하게 별칭을 멸칭이라 그러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안 좋게 말하는 걸 계속 하는 거 봤을 때는 딱 한동훈만 딱 원하는 팀 같아요. 네. 뭐 원희룡 대표도 막 욕하고 했던 걸 봤을 때는 제가 욕을 좀 떠올라서 조금 얘기를 하기는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면 만약에 돈을 주고 이제 운영했으면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왜냐면은 이게 막 오탈자까지는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자발적인 같을 댓글입니까?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게 그냥 거기 나온 댓글이 막 용산 돼지라고. 아니 제가 일부러 안 했다. 안 했다. 또 아니, 해버리시니까. 거기 이제 갑자기 또 혹시 그냥 비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저도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아, 비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이거는 다른 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용산 뭔가 돼지가? 댓글팀이나 아니 자꾸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거 실수라는 것도 너무 좀 가당치도 않은 참 그 해명인 게 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 관련돼서 쓴 오탈자도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것도 다 우연의 일치고 실수고 그다음에 재의결할 때도 그 가부를 헷갈린 것도 실수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도 행정관한테 지시했는데 돌려주는 것도 까먹어서 실수고 뭐 맨날 실수만 하는 거면은 그 정도면 실력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실수라는 거 뭐 허풍이라는 거 좀 예. 이런 식의 해명도 아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저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 폭로들이 있었어요.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 공소 취소 청탁 부분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서울경찰청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게 우리 계속 그런 얘기했지만 뭔가 분당된다, 자폭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공익적 차원에서 네. 더 많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전 결선을 좀 가기를 네. 진심으로 제가 원희룡 후보를 아주 임시로 제가 응원을 임시로 했었는데 응원했었는데 임시 지지를 했었는데 네. 참 안타깝게 됐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돼도
앞에 지금 첩첩산중 아닙니까? 산 넘으면 또 이제 계곡이 나오고 늪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뚫어낼 만한 체력이나 능력, 지략 이런 게 한동훈 대표는 없기 때문에 참 죄송하지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매번 갈등이 계속 예정돼 있고 그 갈등 국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지금 분당대회, 이 폭로대회라고 하는 이 전당대회의 깊은 후유증이 전 계속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 후과를 아주 단단히 치를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이제 18일이니까 20일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충남까지 9곳 경선이 진행됐고요. 지금 9곳 지역 누적 투표율은 90%대입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독주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뭐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향후 민주당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 걸로 보십니까? 황희도 이사님. 일단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된다. 다만 이제 김지수 후보랑 김두관 후보가 나온 것도 좀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나왔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김두관 후보님이 보인 모습이 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심지어 그 김병주 후보가 발언하는 중에 그냥 퇴장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본인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퇴장해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랑 별개로 예를 들어서 뭐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다른 점,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나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개딸 얘기를 하고 뭐 또 팬덤 정치 이쪽으로 가면은 언론이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또 언론에 떡밥을 주는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금 흥미로워졌잖아요. 이제 또 국힘당 전대가 또 되게 자폭 전대로 끝났고 민주당 내부도 물론 모든 게 뭐 완벽하게 포지티브 경쟁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제 1위랑 5위 쪽 여기가 주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쪽 이제 그 김민석 누가 후보랑 1등 되냐? 정봉주, 김민석 중에 그쪽이랑 이제 뭐 한준호, 이현주 요쪽 지금 그쪽이 자, 뭐 지금 김두관 후보 뭐 개딸 점령 발언 등등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최고위원까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당대표 경선이 사실은 전당대회의 꽃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차이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90%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게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주목을 덜 받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 지금 최고위원들도 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다 그러면은 지지자들 그것도 열성 지지자들 그분들과 싸울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정치적인 내공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 가지고 좀 비판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내면서 이건 좀 엉뚱한 부분으로 전선이 좀 확대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다선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에서 대표에 도전해야 될 사람들이 다 지금 빼꼼히 눈치만 보면서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위를 놓고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을 놓고 김민석, 정봉주 이 두 분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을 탑승하기 위해서 한준호, 5위 이현주 이 두 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한 건데 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색깔을 더 유지 강화해주는 최고위원들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세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김민석 의원 4선에 이현주 의원 3선인데 이분들 다 선수도 높고 정봉주 의원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정봉주 의원 동기생이 조정식 의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는 어떻게 굴러는 갈 것 같은데 과연 그 다음이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세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고인물이 된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 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자, 뭐 최고위원은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특히 최고위 쪽은 예측이 어렵긴 한데 예측 자체가 어렵죠. 지금 이제 흘러가는 추세로 보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 쪽은 뭐 누가 수석이냐 요거기 때문에 뭐
누가 되냐 아니냐 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네. 5위 쪽은 이제 이현주 후보랑 한준호 후보가 있는데 한준호 후보가 이제 남은 쪽이 호남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준호 후보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나온 분들이 다 워낙 각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음흠. 전 뭐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한준호를 찍었습니다. 계속 저 얘기했었어요. 아, 그 얘기 해도 됩니까? 예, 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네, 네. 그거랑 별개로 예. 나온 분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자분들끼리 싸우거든요. 네. 걔는 안 된다, 네, 뭐 쟤는 네. 안 된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결국 국힘에서 예. 보여줬던 그 자폭전대 그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과열이 되면 나중에 봉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 좀 뭐 정봉주 이제 전 의원 원내인데 아주 앞서가는 모습도 좀 눈에 띄었는데 또 너무 앞서간다 싶으니까 또 김민석 또 후보한테 또 표가 또 가는 모습. 하여튼 민주당 근데 전당대회. 경쟁이 좀 이게 네. 치열하게 돼야 네. 그래도 좀 흥행의 요소는 분명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1위 경쟁과 5위 경쟁을 놓고는 나름대로 좀 볼거리는 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자, 한동훈 체제 이제 들어서면서 정점식 정치계 위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글쎄요 왜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정점식 의장 이 누가 뭐 이분한테 뭐 관심을 가는 게 아닌데. 자, 이게 원래는 네. 그 최고위원회 구성에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원내대표랑 같이 선출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당원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내대표랑 협의를 해서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바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회가 소위 말 5대4 그러니까 친윤 그룹이 5명, 한동훈 그 대표 쪽이 4명 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정책위 의장을 당대표가 이제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네. 또 5대4로 그 뒤바뀌기 때문에 이제 지금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참 공교롭게 또 정정식 의원인데 이분 또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사, 당대표도 검사, 정책위장도 검사, 뭐 추경호 의원은 검사 아닌가요? 그분은 아니죠. 재경행시 재경행시인데 출신.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고시네 그때기도. 고시 클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인사권조차도 쓰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이 당내 현실이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위 의장 정점식 친윤 찐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은 잘 몰라요. 그냥 검사지 그냥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9명의 최고위 구성 중에 누가 다수를 점하느냐 정책위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교체를 한동훈 대표는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고 그쵸 하고 당연히 싶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주로 나오는 거 보면 갓딸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제 갓딸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하셨나요? 갑작딸이라는 뜻인가요? 가발 그게 오늘 세게 말씀.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저 처음 들어봐요. 네. 갓딸. 아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네. 한동훈 대표랑 그리고 네. 국힘 측에서 맨날 이재명 대표 팬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 심각하거든요. 아.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같은 네. 경우에 페이북 닫았다며요. 예, 지금 다 사퇴하라고 나가라고. 왜 지금 나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난리가 난 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왜 여기도 그럼 팬덤이라면 모든 팬덤이 문제 제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감 못하지만 근데 왜 이게 한동훈 측이 이건 잘한다로 네. 가는지 그리고 오히려 막 몇몇 언론사에서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 그렇게 비난하더니 오히려 한동훈한테 막 삼촌 응원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써주고 이런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 같은 기자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균형감을 좀 찾자. 뭐 어떤 언론사는 한동훈 대표를 뭐 메시아라고까지 표현하는 네, 데도 있어가지고 메시아요? 전 참 네. 기가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점식 의장이 지금 상황상 본인이 힘들어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게 맞죠. 이제 네. 황우여 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했던 분인데 원래는 새 대표가 뽑히면 임명직들은 다 사표를 내는 거예요. 맞는데. 내면 새로운 대표가 수리할 사람 수리하고 또 갈 사람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또 안 내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네. 그 자체는 이제 이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을 믿고 우리는 당내에서 알박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권력투쟁으로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쓰는 거고 친윤들도 물러날 수는 없는 게 아니 지금 최고위원도 나름 방어를 선전했고 네. 최고위원에서 5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의결할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양보하기란 또 쉽지 않을 거고 해서 전 앞으로도 정정식 지금 인사 문제가 이제 시작이다. 이거부터 특검법 1, 2, 3로 계속 산 넘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그 대표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갈등 요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극복이 가능할까요? 저 불가능하다 봅니다. 삼겹살 먹는다고 될 일인가요? 그 통합쌈 먹었잖아요. 통합쌈. 통합산 먹었는데 밥풀이 튀어나왔어. 예. 아니 웃긴 게 그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네. 김민전 최고위원, 예. 김재원 최고위원 예.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추경호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말이 맞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바로 다음 날. 예. 그분들이요 다 김은국 스타일입니다. 들이대기의 달인들이에요. 막 들이대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면 네. 그럼 이제 윤석열이 졌다. 요런 식으로 또 기사가 좀 하나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어서라도 못 버틸 참죠, 것이다. 그건. 또 용산에서 못 참죠.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상황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잠시 평화가 있었을 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아니 그리고 하겠습니다. 사표도 안 쓰면은 네. 뭐 굳이 내보낼 방법도 딱히 없어요 지금. 그 이거 자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르는 방법인데 아, 자르면 또 전면전이 일어나니까 예. 이게 참 맞아요. 어려운 네. 맞아요.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입니다 이게 네.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스트레스 받겠네요, 그죠? 아, 많이 받는 이거 굉장히 잠이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 어디 연락해가지고 좀 이렇게 싸워달라고 하겠죠. 장예찬 씨한테 전화했었듯이. 아. 네. 그래서 이제 막 갓달. 그 법적으로 무죄되잖아요. 네? 자꾸 시키면. 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니 김건희 여사가 또 뭐 문자할 수도 있죠. 아니, 전화를 하든지 57분 동안 또 전화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도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